지난달 29일 미 연방대법원이 약 60년간 이어온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.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 정책이지만 줄곧 찬반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.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제도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서 시작됐습니다.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포함한 소외된 소수인종을 배려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. 어퍼머티브 액션은 이전까지 유무형의 차별을 겪던 미국 내 소수인종에게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줬는데요. 하버드대의 경우 이 정책을 도입한 첫 해 흑인 신입생 수가 51% 급증했습니다. 2021년 기준 미국 대학 재학생 인종 비율은 백인이 가장 많고 히스패닉, 흑인, 아시아계가 뒤를 이었습니다. 이는 같은 해 미국 인종 비율과 유사합니다. 하지만 이 정책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. 이 소송은 2014년 SFFA라는 시민단체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. 1, 2심에서 모두 패한 SFFA는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갔는데요. 이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.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판사가 대법원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. 보수화가 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 정책이 사라지면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지난해 1200점 이상 SAT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은 아시아계 58%, 백인 31%였으며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12%, 8%였는데요. 아시아계도 소수인종이지만 흑인, 히스패닉 등에게 주어지는 인종 우대 점수에 밀려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 당장 입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백인 보수단체 SFFA가 아시아인들의 혜택을 위해 싸웠을까요? SFFA의 진정한 의도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철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백인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. 이 같은 의도를 숨기기 위해 아시아계 학생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버드대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은 앞으로 소수인종의 입학생이 줄어들겠지만 그 자리는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이 대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흑인,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종 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자리를 빼앗긴 이들이 상대적 약자인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SFFA가 소수인종 우대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자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 민권을 위한 변호사라는 비영리 단체가 나섰습니다. 이 단체는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 레거시 입학이란 동문이나 기부자, 자녀 등을 우대하는 정책입니다. 이 단체는 하버드대 기부자나 동문과 관련된 지원자 약 70%가 백인이라며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%가 하버드대 동문 자녀라고 밝혔습니다.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면서 레거시 입학 제도의 불똥이 튕겨깁니다. 이처럼 이번 판결이 인종 간 갈등으로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자 내년 11월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실제로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선거 직전 나온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여성 진보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등 선전했습니다. 이번 판결 역시 최대 피해 집단이 될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. 다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과 관련해선 찬반이 엇갈려왔던 까닭에 정치적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토마토픽이었습니다.